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전화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경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넘어가고 하경이랑 경준이를 데리고 대구로 들어가야겠습니다. 40살이 된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온다는 것, 그것도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경식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 성실하고 착실한 아이였는데 세상이 그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래, 언제든지 들어와라. 이 집이 원래 너희 집이잖니.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백자도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차리더군요. 경식이가 어떻게 됐어요? 백자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이 여자는 아들의 아니만큼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거든요. 경식이네 가족이 들어올 준비를 하면서 백자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서울에 건물 3채와 집 2채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죠. 하지만 이런 사실은 아들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만 믿고 안주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경이가 얼마나 힘들까. 시집와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는데 백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하경은 정말 착한 여자입니다. 시집 온 지 1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경준이도 잘 키우고 있고요. 그런 며느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 2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옆에 작은 방은 경준이 방으로, 건너편 방은 경식이 부부방으로 쓸 생각이었죠. 백자는 이불을 새로 꺼내서 햇볕에 말리고 저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를 옮기며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73세 몸이지만 아직은 이런 일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아버님, 저희가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경식이 가족이 도착했을 때 하경이 제일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경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7살 손자의 천진한 모습에 그간의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식이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했고 하경이는 경준이 전학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갑작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를 온 첫 주부터 하경의 모습은 정말 기특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온 가족의 아침 준비를 도맡아 했거든요. 백자가 며느리야, 내가 할게. 넌 좀 쉬어라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죠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할 차례죠. 하경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한 며느리를 둔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준이 전학 준비도 하경이 혼자서 다 해결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학교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하고 경식이는 취업 활동 때문에 바쁘니까 모든 걸 하경이가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경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갑자기 들어와서 불편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하경아. 가족인데 뭐가 불편해. 백자가 하경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백자도 하경이 와서 집안일을 나누어 하니까 한결 편해진 것 같았어요. 68세의 나이에 혼자서 큰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경은 경준이 교육에도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아버님, 경준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학원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물론 망설임 없이 학원비를 대주었습니다. 손자 교육에 돈을 아끼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하경은 항상 시부모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정말 맞으세요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며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하경이가 집안의 가풍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은 예부터 조상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경이도 그런 전통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사상 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백자는 그런 하경이가 너무 기특해서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하경이가 이렇게 착한데 왜 하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라며 안타까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는 건방지고 이기적인 며느리들이 많다는데 우리 하경이는 정말 다른 것 같았거든요. 경준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백자는 그런 손자가 사랑스러워서 항상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경이가 특히 칭찬받을 만한 점은 시부모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긴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혈압약 드셨어요? 어머님,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파스를 붙여드릴까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자식도 이렇게까지 챙기지 못할 텐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저는 하경에 대한 고마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 시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며느리.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가문의 전통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착한 며느리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 말이죠.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어느 저녁, 저는 하경이를 따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백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고, 경식이는 면접을 보러 갔고, 경준이는 학원에 간 시간이었죠. 딱 하경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경아, 잠깐 앉아봐.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경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더군요.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니까요. 하경아,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우리를 잘 모시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 당연한 일인데요, 아버님.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데. 하경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저는 찬찬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너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우리 집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다는 걸 말이야. 하경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말씀은 서울에 건물 3채가 있어. 그리고 집도 2채 더 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거야.
경식이한테도 자세히 말한 적은 없어. 자식이 부모 재산만 믿고 게을러질까 봐서 말이지. 하경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눈이 조금 더 커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자세히 듣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월세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어. 물론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서 평소에는 절약하며 살고 있지만 말이야. 저는 하경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말이야.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아버님, 하경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는데 너 같은 며느리라면 일부를 미리 증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말을 할 때 하경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보석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 같았달까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겉으로는 사양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하경아.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경식이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미천이 필요할 것이고 경준이 교육비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고 싶고. 하경이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예전의 순수한 감동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오늘은 그냥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저는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경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거울을 더 자주 보고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백자와 대화할 때도 전보다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경준이 학용품 사러 나가는데 같이 나가실래요? 하경이 말하는 투가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존댓말은 여전했지만 뭔가 더 자신감 있는 느낌이었어요. 백자는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경제적 불안감이 해소되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동도 당당해지는 법이니까요. 아직은 나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하경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집안일을 할 때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경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백자가 부엌에서 부르자 하경이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것만 보고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바로 일어나서 도와줬을 텐데 말입니다.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경이 백자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 너무 짜네. 하경이 저녁 식탁에서 말했어요. 백자가 깜짝 놀라며 뭐라고 하자 하경이 당황한 듯 죄송해요. 어머님, 음식이 좀 짜요라고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어머니는 요즘 사람들 취향을 몰라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자는 그때마다 당황스러워했지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경이 집안 개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 인테리어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다들 모던하게 하던데. 마치 이미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제가 말하자 하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 다음 주에는 하경이 비싼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요리하시느라 힘드실 테니까 오늘은 제가 주문할게요. 그리고는 평소 우리가 먹던 것보다 서너 배 비싼 음식을 시켰어요. 한식당이 아니라 호텔 음식을 배달시킨 거였습니다. 이런 걸 시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백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하경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넉넉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경이 제 재산 이야기를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명품 화장품 상자들이 집으로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아, 이게 다 뭐야? 제가 물어보자, 그냥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버님이라고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라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경의 태도는 손자 경준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것들을 잘 몰라요라고 경준이에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이가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백자는 이런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여보, 하경이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뭐가? 저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아요. 백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경제적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진 거겠지. 나쁜 건 아니야. 저는 여전히 하경을 감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경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울에 건물이 몇 채 있다고 하더라. 나중에 물려줄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통화를 엿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이 제 재산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었고요. 하경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백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던 하경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너무 쉬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신 김치 안 먹어요. 백자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보며 하경이 말했어요. 백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래. 내가 느끼기엔 괜찮은데. 라고 했지만 하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된장국도 너무 짜고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하경이 국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음식 솜씨를 흠잡힌 적이 없던 백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경필의 생일이었거든요. 백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잡채에 불고기, 전까지 부쳐서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생일상을 차렸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경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경필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하경이 식탁을 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상이 너무 촌스러우시네요. 요즘은 다들 예쁜 케이크로 하던데. 하경이 말했어요. 백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경아,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경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하경은 계속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걸로는 안 되죠. 제가 호텔 케이크 주문할게요. 그리고는 정말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비싼 케이크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하경아,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말리려 했지만 하경은 이미 주문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품격 있게 사셔야죠. 돈도 있으시잖아요. 하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백자의 얼굴에서 모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케이크가 도착하자 하경은 백자가 준비한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치우고 케이크로 생일 파티예요. 백자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렇게 냉장고로 들어갔어요. 내가 준비한 건 맛없니? 백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더 모던하게 하자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요. 하경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백자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백자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일상이 이렇게 무시받은 적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여보, 제가 다가가자 백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하경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 다른 거겠지. 저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백자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경이 경준이에게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교육법을 몰라요. 엄마 말만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경준이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같이 놀자 하고 다가가는 백자에게 경준이가 엄마가 할머니는 구식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자는 그런 상황들을 견디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힘들어했어요. 예전에는 하경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며느리야, 오늘 같이 시장 갈까? 백자가 말하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할게요. 더 편하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하경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이 제가 털어놓은 재산 이야기라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백자가 매일 밤 혼자 울고 있다는 사실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경의 변화가 심해질수록 저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자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하경이 경준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저는 그들의 방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옷장 한쪽에 명품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샤넬, 구찌, 에르메스. 이름만 들어도 비싸다는 브랜드들의 가방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중얼거리며 화장대 쪽을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고급 화장품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10만 원, 2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었죠. 언제 이런 걸 다 샀는지.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또 다른 쇼핑백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옷까지, 액세서리, 신발까지. 마치 백화점 한 층을 통째로 옮겨온 것 같았어요. 하경이 재산 이야기를 들은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모든 걸 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급히 경식이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경식이 카드는 저희 집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명세서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사치품 구매에 사용되었더군요. 3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중얼거리며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200만 원짜리 시계, 50만 원짜리 신발.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경이가 제가 소유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조사를 했는지. 이 여자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경이 단순히 사치품을 산 것뿐만 아니라 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뒤에서 조사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경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급히 방에서 나왔어요. 하경이 쇼핑백을 하나 더 들고 들어오더군요. 하경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하경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너 방에 있는 그 가방들, 화장품들이 다 뭐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하경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필요한 것들 조금 샀어요. 조금? 신용카드 명세서 봤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썼더구나.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넉넉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려주실 거라고도 하시고. 하경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물려준다는 게 지금 마음대로 쓰라는 뜻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 것이 될 텐데 뭐가 문제예요? 하경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더 어이없는 건 부동산 조사에 대해 물어봤을 때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우리 재산 규모 문의한 것도 알고 있어.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하경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경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모두 연기였고 재산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하경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백자가 부엌에서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백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백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끼던 며느리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그 일이 벌어진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경의 본성을 완전히 확인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백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변했다고 해도 가족이니까 밥은 함께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탁에는 백자가 오전 내내 공들여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찌개,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까지 68년 살아온 경험으로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라고 했을 하경이 이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됐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저녁 먹자. 제가 말하자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어요. 경준이는 여전히 천진한 모습으로 할머니, 오늘 반찬 맛있어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하경이 식탁을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또 이런 음식이에요? 기름진 것만 잔뜩. 뭐가 문제야? 백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건강식이 트렌드라고요.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성인병만 불러오죠. 하경이 불평하며 말했어요. 저는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경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짜 이런 음식은 개나 주세요.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이런 걸 밥상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백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온 자신의 노력이 완전히 무시당한 순간이었거든요. 하경아,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하경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버님도 이제는 품격 있는 음식을 드셔야죠. 돈도 있으시잖아요. 품격? 너한테 품격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요리 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경이 더욱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73년간 쌓여온 모든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온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경식이도 경준이도 백자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경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들을 보고도 갑자기라고 하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경이의 뺨을 세게 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하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백자가 평생 정성껏 해준 음식을 개나 주라고? 너 같은 년이 감히. 제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버지, 경식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경식아, 너도 봤지?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저는 경식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짜리 명품들을 사들이고 우리 재산 규모를 뒤에서 조사하고 시어머니를 개 취급하는 여자야. 하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다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건 하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막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마. 재산 증여는 취소다. 내가 죽어도 너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 제 선언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경식이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진정? 내 아내가 너희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진정하라고 하나? 제 목소리에 깊은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생각하지 마. 제 마지막 통고였습니다. 백자가 제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서운함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 같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은 술렁거렸습니다. 하경이 친정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한다고 울먹거리며 말하더군요. 점심때쯤 하경의 부모가 달려왔어요. 사돈어른,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경의 아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쇼핑 영수증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통화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걸 보시죠. 따님이 한 달 사이에 쓴 카드 내역입니다. 그리고 제 재산 규모를 뒤에서 조사한 기록도 있고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경의 어머니가 영수증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경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 그건. 하경이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고 개나 주라고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경의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경아, 그런 말을 정말 했단 말이야? 아빠, 나는. 하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경식이가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아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다 들었어요. 경식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도 사실이고요. 그때서야 하경의 부모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딸이 시댁의 호의를 악용해서 사치를 부리고 시어머니를 모독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경아, 하경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려울 때 받아준 시댁에게. 하경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하경의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하경 가족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하경은 떠나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경식은 달랐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식아, 너는 잘못이 없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법이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경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래, 내 판단을 믿는다. 그리고 경준이는 우리가 키우자. 제가 말하자 경식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경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백자는 며칠 동안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점차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특히 손자 경준이와 함께 있을 때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한 거 맞죠? 경준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런 건 이제 생각하지 말자, 경준아. 우리 넷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백자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몇 주 후 경식의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하경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하경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경준이의 양육권은 경식이 가져갔고 저희가 도와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조용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백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간단한 반찬들이 놓인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경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경준이가 알아주는구나. 백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백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우리끼리 조용히 살자. 네, 여보.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네요. 백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아래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